되셨습니다. 책에는 지금 57쪽입니다. 지지의 합축. 지지의 합축. 시가체가 가지고 청간에 그도 다 했고요. 했는데 좀 더. 그다음에 지지의 지지의 그는 12개 글자들이 만나서 청간의 글자와 마찬가지로 끌림에 의해서 합을 이끌어내고, 또 반대로 이 충을 반대로 밀어내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지지의 그는 합에 의해서는 청간의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지의 합에 의해서는 또 다른 오행이 아니라 또 하나의 오행의 힘을 실어준다, 이런 거거든요. 그 오행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야기인데 청간의 거는 5급 6합 7충에 의해서 참 생각을 동하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고 하는 들었는데, 지지의 거는 현실적으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근데 지지에는 합은 한 방향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방위야, 이런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만남, 각기 다른 오행들끼리 만나서 하나의 합국을 이루는 삼합, 소위 그 4살 터울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궁합에 많이 적용되는 그런 얘기인데, 6합, 6가지 한 6합이라고 이렇게 합에 의해서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합에 의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보면 6합에 의해서는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6번째 글자에 6합, 그런 걸 이야기하고, 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지지의 방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은 이 인터넷에 일단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회합 이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일 회자를 만들어 회합이라는 그 회합, 방합, 그 합국을 이야기하는, 모여서 합의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에 의해서, 그냥 명략적 표현은 화에 의해서 이런 얘기인데, 의해서 만들어진 그 오행은, 그 오행의 세가 아주 강해진다, 힘이 막강해진다. 그럼 그게 그 힘이 막강한 힘이 어디로 전달된다? 일간에 전달된다, 이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는 일간에 전달되거나, 또 아니면 이 합에 의해서 합국에 강해진 그 오행이 만약에 천간에 투간이 되거나 했을 때 힘이 아주 강해진다, 그런 걸 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합은 방위합이란, 지지는 항상 12개로 되어 있으니까 해자축은 수의 북쪽이죠. 북쪽을 말하죠. 북쪽을 말하죠. 인묘지는 목의 동쪽을 말하고, 동쪽을 말하고. 사오미는 아예 남방을 말하죠. 남쪽을 말하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그러면 서쪽을 말한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한 방향을 바라보는 3개 글자가 모이면 합이라고 한다. 이 3개 글자가 바라보는 방향은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은 우리가 오행적으로는 목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인묘진이 만나면 동방 목
목국이 만들어지고 이래 이야기합니다. 목국이 만들어지고 그래 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 서쪽을 바라보는 세 개 글자는 또 세 개가 만나 또 합이 되는 거죠. 요건 이제 방위합인데 한 방향을 바라본다 방위합인데 여기 이제 지지의 12개 글자들은 항시 역할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생지, 역마를 이야기하는 생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왕지죠, 왕지. 도화를 이야기하는 도화, 왕지. 또 하나는 고지, 창고. 그래서 화계라고 이야기해요, 화계. 뭐 역마살, 도화살, 화계살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 항시 세계 역할이 각기 다른 것들의 글자들이 모여서 합을 이룬다. 한 방향을 바라보는 글자들끼리 합을 이루는데 여기는 목의 한 방향을 동쪽을 보니까 오행쪽으로 목이니까 당연히 목에 힘이 실어지고 여기서 순수 목은 도화에 해당되는 이 글자거든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 그 도화가 중심이 돼서 글자들의 에너지가 강해진다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천간에 지지에 인묘제 있는데 천간에 목이랑 갑이나 을이나 있으면 굉장히 힘이 막 강해진다. 아까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도화가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목국이 성립이 되고 또는 세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왕지가 포함된 두 개의 글자만 있어도 완전한 합은 아니지만 반의 합이다 라고 해서 목의 에너지가 강해진다. 삼합의 온전한 이 방국은 아니더라도 반의 합으로도 인정하고 목의 에너지가 커지겠죠 당연히. 생각을 하면 목의 에너지가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이렇게 해서 방위합은 4개. 항시 생지와 왕지와 고지가 한 방향을 바라보니까 이쪽으로 남쪽에 한 방향을 바라보니까 사오미 화국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화의 에너지가 아주 막강해진다. 그 막강해지면 화의 에너지는 그 일간에 의해서 이 화의 에너지를 사용되게끔 하고 있다. 연결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을은 신유술 금의 에너지 그죠? 이 서쪽을 바라보다 서쪽을 그래서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다 북쪽도 마찬가지죠. 해자 쪽. 근데 야들 가운데 있는 이 왕지가 중심이 돼서 또 도화죠. 도화라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주변에서 어떻다 나를 바라보다. 그죠? 저기 가면 뭔가 있을 것이다. 끌림이 거예요. 끌림. 주변에서의 끌림. 도화에 대한 끌림. 그죠?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방위합은 이렇게 4개가 있다. 그래서 요 한 방향을 바라보는 이 합은 방위합은 가족적인 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적인 그런 합이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습니까? 코드가 잘 맞잖아요. 전부터 한 공장에서 한 제품이니까 그죠? 한 공장 제품은 잘 맞다. 코드가 잘 맞다. 부부간에도 만약에 이 방위합이 형성되거나 지지에 또는 일지에 또 뭐 친구들 간에도 만약에 이런 서로 방위합이 형성되면은 코드가 잘 맞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위합은 인묘진 목국이 만들어지고 인묘진의 세 글자에 의해서 목의 에너지에 힘을 발생해주고 사오미는 당연히 하겠죠. 신유술은 금, 그죠? 해자축은 수, 북을 만들어서 그 에너지 힘이 왕성해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이제 방위합이에요. 방위 한 방향을 바라보다. 그 다음에 이제 삼합이라고 있어요. 삼합은 옛날에 그 홍합 볼 때 삼합은 네살터울이라고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데 네살터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지와 하나의 왕지와 하나의 고지가 만나서 삼합을 이루는데 첫 번째로 각각이 생지 하나가 인이라는 생지 하나가
내산토를 건너가면 하나, 둘, 셋, 넷, 인오가 되죠. 인오 또 하나, 둘, 셋, 넷 그러면 인오 술, 네, 술 이렇게 되죠. 요게 인 과거를 보면 이제 범띠, 오 말띠죠. 그다음에 술, 개띠죠. 이렇게 세 개의 띠들이 만나면 삼합이다. 굉장히 끌림이 좋다. 잘 합이 잘 맞다. 옛날 한배들은 홍합도 보지 마라. 삼합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지금은 그때는 과거에는 당사주 쪽에는 뭐 띠만 보고 있잖아요. 거의 띠만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지금은 우리 자평명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일주론이거든. 그 지금 일주론이면 여기 이제 일지가 해당되죠. 일지가 만약에 인호 술의 관계 중에서 같이 삼합이 형성되면은 좋다. 끌림이 있다. 아무튼 잘 맞다. 근데 여기서 아까 이야기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왕지가 끼어야 된다는 거죠. 왕지. 야들한테 만약에 범이나 개는 누구의 중심이에요? 중심 90점이 어딥니까? 말이란 말이에요. 오란 글자거든. 여 앞으로 모이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오한테 힘을 실어준단 말이다. 야들은. 그죠? 이런 맥락이고 또 다른 맥락에서 지지의 운동성을 놓고 보면 인오술이라는 것은 요래 삼합에 의해서 뭐가 화가 요 화지 않습니까? 이는 목이죠. 오는 화고 양은 토 각각이 다른 오행들이 만나서 합을 이루어서 화에 의해서 이 오행이 다른 오행이 아니라 여기에 중심이 오행에 힘을 실어주다라는 거거든요. 각각 여기서 이제 사회적 만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운동 지지를 보면 운동성을 놓고 보면 여기 화를 이거 화잖아요. 화가 중심이 되는데 요 화가 갑작스럽게 여기 인묘지에서 바로 화 딱 가고 사오미에서 금으로 가고 지금 그림은 저로 돼 있죠. 요 계절적으로는 봄에서 여름으로 가는 과정이고 여름에서 사오미 여름을 거쳐서 가을로 가는 계절적 변함을 이야기하고 지지의 글자들의 운동성은 삼합의 운동성으로 변화한다. 운동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 오라는 화라는 오행은 여기에서부터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그래서 요거는 생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야들은 생지고, 그죠? 야들은 왕지고, 야들은 고지가 된다. 창고에 들어가다. 그 화오행의 운동성은 삼합의 운동성의 가장 생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여기서 화가 만들어진 거죠. 우리 지장간을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장간 아시는 선생님들은 여기서 만들어져서 점점 더 어디로 갔는가? 인묘진 사오미를 거쳐서 여기에 가고 화가 가장 힘이 커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오미를 거쳐서 신유술까지 와서 이 화의 운동을 마무리한다. 이게 삼합의 운동성입니다. 삼합 운동성. 자, 다시 이야기하면 삼합은 화는 인오술 내살터를 했으니까 인오술이 만나면 그래 범띠와 말띠와 개띠가 만나면 합을 이루 옛날에 과거를 그래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우리는 명리를 공부를 하면은 야들의 글자의 흐름을 운동성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이제 변화하는 운동성이에요. 변화하는 운동성. 그 야는 인은 그러니까 화는 인에서부터 만들어지고 발단이 되고 점점 더 커져서 오에서 가장 왕성해지고 왕이니까 왕성해지고 점점
쇠퇴해서 술에서 화는 마무리한다. 이거죠. 화는 마무리하고 술은 다음에 계절로 넘겨주고 다음에 운동성으로 넘겨주죠. 다음에 운동성. 자, 인호술 다음에는 그러면 여름의 운동성 또 삼합을 보면 생지는 여름의 생지는 사. 그죠? 사는 어디로 가기 위함입니까? 사는 사유축이죠. 연 4살 터울입니다. 사유축. 그래 뱀띠하고 닭띠하고 소띠가 만나면 4살 터울이라 해서 옛날에는 상당히 이 합이 좋다. 그래서 홍합도 보지 마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조금 전에도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우리 자편에서는 일지 기준이기 때문에 일주 기준이기 때문에 지지의 것들은 일치에 놓고 대입을 시켜두고 많이 본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야는 유는 금이죠. 사는 화고 야는 다들 토잖아. 토. 금은 사에서 만들어져서 그죠? 금은 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시작해서 금의 위치에 왔을 때 가장 에너지가 강해지다가 점점 축에 가서 금의 에너지는 완전히 마무리되다 하는 거거든요. 자, 마무리되다. 이제 12운성과 같은 맥락입니다. 마무리되다. 이렇게 해서 이 금의 운동성을 놓고 이야기하다.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가면 신이라는 글자는 입춘에 있는 글자, 입추가 있는 글자죠. 가을이니까 전부 다 역마에 해당되는 글자. 그래서 생지. 그래서 생지는 전부 역마성이 있다 이야기하고, 왕지는 화계라고 이야기하고, 아니지 도화라고 이야기하고, 왕지는 도화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지가 이 화계라고 이야기하나. 화계의 성질을 결국 이 글자들은 진술충미토라는 글자들은 화계산이다. 나중에 신비유성에도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 글자들이 있으면 그 사람은 화계산이 있는 거예요. 화계산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이야기 표현합니다. 도화라는 글자는 이 글자들 자체가 도화입니다. 이 글자들 자체가 도화라. 그 다음에 역마는 이 글자들 자체가 역마예요. 이 글자들을 가지고 있으면 만약에 이 역마를 하는 거예요. 이동하다 움직이다라는 거잖아요. 왕상이 움직이다라는 거. 도화는 움직이다라기보다는 어떠다? 나 앞으로 끌어모으다라는 거. 누군가가 나를 관심 가지게 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관심을 끌는다기보다는 그 외부에서 나를 자꾸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도화는 인기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합니다. 도화. 화계는 이 화려함을 덮는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 고 안에는 나중에 시장날 하면 알겠지만은 이 안에 이 담겨져 있는 오행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걸 다 갖춰져 놓은 거죠. 아까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이 화는 이 안에서 들어가다 창고에. 화의 오행의 시작은 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오에 와서 가장 왕성해지다가 술의 창고로 들어가다. 이거의 운동성입니다. 또 금의 운동성은 사의 글자 여름 초입에 입하가 있는 계절에서 출발해서 가을 금에 가장 왕성해져 있다가, 그죠? 그 다음에 이 봄 되기 이전에 그런 환절기에 여기서 금을 완전히 마무리한다는 거죠. 금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가을 초입에 있는 입추가 있는 신금은 다음에는 이 4살 토를 자로 넘어갑니다. 신자지는 이건 금이고 이건 수고 이건 토죠. 그리고 고지는 다 토들만 고지죠. 토. 근데 자라는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지. 자수란 수는 금에서 발단이 되고 벌써 시작이 되고, 그죠? 되고 자수에 와서 가양수의 에너지가 강해지다가 이는 봄에 여기서 마무리한다. 이게 이제 수의 운동성이. 그래서 생왕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겨울에 초입에 있는 입동에 있는 해, 달, 해, 돼지를 이야기하는 상징하는 거죠. 해는
해묘 미가 삼합을 이루고 해수와 목과 묘목과 이건 토가 세 개 만나서 삼합을 이룬다. 근데 그 생지 왕지 고지죠. 생지 왕지 고지. 근데 야들은 아까 이야기처럼 왕지가 중심이 돼서 요렇게는 반합이 만들어진다. 근데 완전한 합은 아니지만 반합이라 하면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오화 하나만 있는 것보다는 그 옆에 인이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화의 에너지는 더 강해진다. 이거예요. 또 술이 있으면은 화의 에너지가 더 강해지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요 생지와 고지만 있으면 도화가 뭡니까? 안고 없는 집마인 거죠. 안고 중간에 핵심적인 게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화국이 안 되는 거죠. 화국이 안 됩니다. 근데 삼합에서 요거는 끌림은 있지만 합으로 인정을 안 한 거죠. 끌림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삼합을 말하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방향, 두 번째는 삼합을 말씀드렸는데 여기 이제 움직임이 생지 하나와 왕지 하나와 고지. 근데 생지의 특성은 연만을 말하다. 우리가 이제 읽을 때 생지들의 이 네 개의 글자들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사람이 그 연마성이 짙다 이런 겁니다. 그 연마성이란 뭡니까? 움직이면 또 역동적이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거. 이 도화는 움직이면 덜한 거죠. 내가 정상에 와 있다. 내가 왕지다. 나 앞으로 헤쳐 모여. 보고 싶으면 너가 와. 이런 거죠. 그럼 고지는 집어넣다라는 거예요. 생지의 성정을 보면요. 생지가 많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연마적이에요. 친구들 중에도 친구한테 전화 잘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전부 이쪽에 해당됩니다. 이쪽에 움직임을 좀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도화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전화 잘 안 하죠. 그렇지만 나는 가만히 있다. 전화 오면 반가워하는데 내가 먼저 나서서 이 사람들보다 이렇게 적극적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전화 뭐해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진씨 뭐 생일 전화도 한 번 안 하고 그러죠. 이 사람들은 전화 잘 하잖아요. 이 성정들이 그러하고 고지는 많은 것을 양은 내가 갖고 있거든요. 화계는 내가 보이지는 건이 토니까 이 촌실방하지만은 그 안에 변기 많죠. 화계 똑똑하다. 화계의 특징이 똑똑합니다.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많다. 화계 그 똑똑하면 열어야 돼.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지나온 것을 많이 갖고 있거든. 그걸 열면 어떤 거예요? 과거지향적인 사람, 미래지향적이고 현실지향적이고 과거지향적이다. 근데 이야기해보면 옛날에 내가 어떻게 잘 나갔는데 어떻게 이런 이야기하다 보면 그런 많이 있죠. 그러한 경우에 속하다. 우리 사람 성격도 그렇게 속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막. 그 운동성 지지에는 항시 운동성이 뭐냐면 이게 결국은 이제 그 우주 변화 원리예요. 하나의 이제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외에 어떤 운동성을 달리 할 게 없어요. 그래서 한 생지가 무슨 오행의 생지인지 그 생지란 뭔가를 오행을 만들어내기 출발한 점이죠. 출발하다. 그래서 생지라고. 그 어떤 오행을 만들어내다. 이제 이거죠. 만약에 인이라는 거잖아요. 화오행을 만들어내기 시발점이죠. 출발점 되는데 다시 또 이야기해보면 인이라는 글자로 화를 되게 좋아하다. 이거예요. 또 생지, 양은, 산은 유금과의 굉장히 사이가 돈독하다. 유금과. 이런 거 되게 좋아한다. 신금도 자수를 되게 좋아하다. 이 해수는 묘목을 또 되게 좋아하다. 이 뭐에 이 출발점도 생지니까 되게 끌림이 있다. 만약에
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묘가 오면 되게 반기다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그다음 고지의 특징은 요 반합이긴 하잖아요. 반합이긴 해. 반합이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지애를 보면 만약에 술을 보면은 이 술에는 지지가 뭐 있죠? 신정무가 있죠. 신정무가 있고 그다음 오화에는 병정이 있잖아요. 그죠? 병정이 요거에 대한 뿌리도 갖고 있고 그죠? 또 이렇게 병신합을 하고 그죠? 이게 끌림이 있죠. 그런데 열에 붙었으면 힘이 됩니다. 힘이 되는데 양은 근본적으로 뭡니까? 고지예요. 화에 뿌리는 되지만은 따지고 보면 들어가야 되거든. 고지 이런 역할도 같이 이제 동시에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또 이제 마지막 하나는 육합이에요. 육합 책에 육합이 있습니다. 육합은 이 손으로 이 해자축 이 손의 그림입니다. 손바닥 똑같죠. 이 내부의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요 수부, 요 목부, 목방, 사오미, 화방, 신유술, 석방 이렇게 되는데 자 육합은 그게 자축이 합이고 책에 있죠. 책에 써놔서 자축이 합이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해가 합이다. 요 손에요. 요 손가락으로 엄지손으로 짚으면 돼요. 자축 여기 여기 조금 작은가? 반지 낀 손가락 네 번째. 반지 낀 손가락의 뿌리가 자의 위치다 이거예요. 그 항상 요걸 이 고정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가장 긴 손가락 부위에는 축의 위치고 그 엄지가 여기 딱 닿아요. 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놓아요. 시계의 시간의 출발은 자시부터잖아요. 자축, 임묘진사, 오미, 신유수, 해 이렇게 짚어갑니다. 그걸 짚어가는데 요 위치를 잘 이해하시면 되고 전에 수성에 여기서 할 때 초창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 이름 대기는 좀 하지만 그분이 이 비닐 장갑 있잖아요. 일회용 비닐 장갑. 그지? 투명한 거 비닐 장갑. 거기다가 요래 딱 쓰가 왔어요. 요 해자축 장갑을 딱 끼니까 요래 딱 되잖아요. 손에 자동이. 그 외우려고. 처음 공부하니까 이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요 위치를 저희 암기하시려고 기막하더라고. 그래. 요걸 알고 나면 요 안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는 방해합 나왔죠. 또 내살터울로 짚어 나가면 또 삼합 나옵니다. 그죠? 삼합 나오고 지금도 육합하고 있습니다. 육합 볼게요. 자와 축은 합이다. 지지에 여기서 보면 자축합토라고 또 합에 대해서는 하나의 오행에 힘을 실어주다라고 했는데 자축합토라고 되죠.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고 일단은 자축합토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까 방해합 할 때는 자축 방해합이 반합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자축합토의 개념은 변화하다. 씨앗이 이 토에 의해서 이 씨앗이 토에 의해서 인으로 폼으로 넘겨주는 그런 어떤 변화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지. 여기서의 합은 자축합은 추위가 아주 강해지죠. 추위가 아주 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아까 방해합의 반합처럼 추위의 기운이 왕성해지다. 더 춥다. 가장 추울 때다. 온도가 가장 낮다. 반대로 오미는 온도가 가장 높을 때예요. 그렇다면 온도가 가장 낮으면 수의 극치를 말하고 그걸 달리다. 온도가 가장 높으면 화의 극을 달리다 이거잖아요. 근데 반합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자축합토
이 논리적으로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우리 자충의 합은 방해합의 반합으로서 수기운이 강하다. 이런 꼴에 이해하시고, 그 다음 육합에서는 인하고 해하고 또 인의 합목이라고 하고, 여기서 육합은 목이라고 하는데 인의 합목, 이 위치가 되고 외워야 되는 위치가 손가락 뿌리, 네 손가락의 가장 뿌리, 끝 뿌리, 인의 합목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묘는 묘술의 합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묘술의 합화다. 그 다음에 지는 유금하고 합을 하고, 외우기 쉽죠? 이 손가락의 이 포지션만 이해를 하시면은 외우지 않아도 삼합은 뭐가 삼합이고 인호술 삼합이고 뭐 인해가 육합의 합이고 자축이 합이고 이거 아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때 현충파해를 또 하게 되니까 이 여기다 또 다 입력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사신의 합, 사신의 합이고 오미합 하고 되고. 근데 육합에서는 실질적으로 그 합화된 오행을 그렇게 뚜렷하게 잘 살피지는 않습니다. 살피지 않고 그냥 합에 의해서 상당히 끌림을 만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지에 만약에 육합의 관계가 있다면 일반적으로 천간의 글자들은 정신적 궁합, 궁합 볼 때마다 정신적 궁합을 극궁합 이렇게 이야기하고, 육합에 의해서는 이제 지지의 이제 일지 간의 관계는 내적 궁합, 속궁합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궁합이 잘 맞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만약에 천간의 글자와 지지의 글자가 같이 합을 하면 천합지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합까지 지지의 합까지 했고, 다음 시간에는 지지의 건 현하고 충, 하 이것들에 대해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 질문 좀 있으시면 질문. 육합이 예. 살도 많이 겹치거든요. 파살이나 뭐 원진살이나 많이 겹치거든요. 육합이.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러면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 지지의 거는 합만 합이라고 천간의 글자와 달리 지지의 거는 합이라고 해서 합만 있는 게 아니고 충도 같이 있을 수 있고 파도 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의 여기에서 자축의 합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들을 보면 자축합이라 하면 자축합토라 했으니까 자축합토라 했는데 자수가 그러면 결국 힘을 잃는다라거든요. 잃는다. 토국수 오행적으로 봅니다. 토국수 그런 개념인데 이 축토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합이란 끌림에 의해서 다른 오행의 힘을 실어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중심이 되겠냐는 거죠. 지지에서 항상 중심이 되는 건 도화에 해당되는 글자입니다. 도화가 해당되는 것은 묘지, 고지, 화계의 그런 오행적 토로 이해를 해서 오행적 토. 그래서 극합 표현은 극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합에 대한 결정은 뭡니까? 수의 에너지가 막강해진다 이거거든요. 그 극합이기 이전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결국 화생토 이런데 그러면 화기가 토에 설기되고 그럼 화기가 일어야지요. 아니단 얘기죠. 오화는 미토가 있으면 온도가 굉장히 상승해서 그 명주는 그 일간은 화기의 에너지가 굉장함을 느낍니다. 그렇게 달라진 거죠. 이거는 자축합토라면 그 에너지가 자축에 의해서 자축이 같이 있다면 그 명주는 이 자축에 의해서 토에 의해서 뭐 생을 받든지 급받든지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온도 자체가 더 시급하잖아요. 조후가 더 시급해지거든. 굉장히 온도가 차가워집니다. 그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인의 합목은 인해는 뭡니까? 수생목의 관계다. 그 생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또 묘술을 보고 이 합에 의해서 묘술합화 그죠? 맞죠? 묘술합화는 이 지지고 천간이고 간에 합에 의해서 내 것이 아닌 다른 오행을 만든다면 그죠? 다른 오행 원래 내가 내 하던 짓거리를 안 하고 엄한 짓 한다 이거거든요. 지 집에서는 생긴 비롯한 못도한 게 아니지. 넘어져가 못 쳐주고 괜히 그러다가 손가락 때리고 그죠? 그게 바로 이것에 의해서 합에 의해서 묶이다라는 거예요. 본래 내 할 걸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묘술은 각기 지 할 일이 목이고 토예요. 그죠? 목이고 토인데 화의 행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뭡니까? 본래 내 것들은 묶고 안 온다. 그래서 명리적 표현은 묶이다. 합에 의해서 묶인다라고 해요. 저것들도 천간의 것도 많잖아요. 내 본래의 생각을, 내 본래의 계획을 놔두고 병신합수로 음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 합에 의해서 묶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진유, 사신합. 사신합 뭐죠? 사신합수는 아니고, 그죠? 사신합수는 뭐고? 이것도 사는 환대, 이 금유, 사신합수. 결국은 사신의 합에 의해서 묶인 거예요. 다른 짓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명리적 표현은 합에 의해서 묶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또 뭐 여기 뭐 암합도 있고 명암합도 있는데 암합이라 하면 암합은 몰래 합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지장난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도 기존 과정을 하자는 좀 그런데 일단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암합은 어두울 남자를 씁니다. 어두울 남자를 쓰는데 그 암은 이 지지의 글자들은 요 12개의 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천간에 원래 가지고 있는 천간의 글자들이 있다.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야는 해라는 글자로 보이고 있고, 그죠? 자라는 글자를 보이고 축이라는 글자를 보이고 있지만은 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에는 다른 천간의 오행에 해당되는 글자들을 갖고 있다는 거죠. 해는 지 본래 거는 수이긴 하지만은 근데 간목도 갖고 있고 또는 무토도 갖고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감춰져 있는 그 지장난 이걸 감춰져 있는 글자들을 지장난이라고 하는데 그것들끼리 합을 하는 것을 암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경우 여기는 오하고 술은 오술이 아까 삼합의 반합이지만 그 밑에 이것들이 병신 요 합이잖아요. 천간의 합.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이야기가 암합이다. 숨겨져 있다. 이런 걸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하나 하면 요 이제 육체적 관계를 풀어서 그러면 일단 거래적 관계에서는 몰래 이 보이지 않는 어떤 거래를 뭐 성사시킬 수도 있다. 합이니까 합을 끊어낼 수도 있다. 이거고 또는 생각지도 않은 어떤 귀인의 도움이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고요. 또는 뭐 이런 관계들이 이 바람 피울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하는 것들이 이제 암합이다 한다. 암합이라는 것들이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명암합이라고 있는데 명암합은 밝은 것과 밝은 것과 암합 요 지지 장간에 있는 것과 요거는 천간에 있는 글자.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지 장간. 만약에 내가 병화일간이다. 그럼 요 술 속의 신금과 합이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관계들을 이제 명암합이라고 한다. 나중에 기초과정 선생님들은 이 지장간을 해야 좀 이해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책에 예. 생합, 극합이 있는데 예. 이 생합은
자기 그게 이제 그대로 그 자기 거를 그 활성화시키는 거고 예, 예. 그 합은